자, 두 번째 시간이네요. 447. 자, 이렇게 해서 뭐가 결정됐다? 취득일이 결정됐네요. 자, 유상은 취득일이 뭐 기준이다? 잔금 지급일. 연부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 취득일이에요. 자, 그럼 취득일이 결정됐다는 뜻은 뭐다? 뭐가 결정됐다는 거다? 취득. 가격이 결정된 거야. 가액. 날짜가 결정되면 취득 가격이 결정된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취득 가격, 가액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 표준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취득세는 가격으로 결정하는,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종가세. 과세 표준의 종류를 가액으로만 계산해요. 과세 표준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종가세. 과세 표준의 종류를 가액으로 계산한다고요. 취득세는 수량으로 결정하면 뭐라고 배웠어요? 종양세라고 얘기를 한다. 과세 표준의 종류를 가액으로만 계산한다. 그런데 이 가액은 무슨 가액이다? 취득가액이다.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 표준. 그리고 원인이 뭐만 날면 된다? 기초는 유상. 대가를 주고 취득했네. 자, 유상만 딱 기억하면 된다. 자, 447조 꼭대기에 나와 있어요. 과세 표준의 법조문이 뭐야?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세를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과세 물건의 뭐다? 가액이다. 이 가액은 무슨 가액을 얘기한다? 취득 가액을 얘기한다. 어쩌고저쩌고 쭉 나왔잖아요. 그럼 취득가액은 유상일 때 신고한다, 기다린다. 계약서를 들고 신고하잖아. 지자체에 들어가서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 그래서 취득 당시 가액을 신고한다. 그럼 연부로 취득하면 무슨 금액을 신고하는 거야? 연부금액. 아까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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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 5번 신고하는 거예요. 연부금액을. 그래서 원칙은 뭐다? 취득 당시 신고가액이다. 그래서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이때 취득 당시 가액은 뭐라고 나왔어?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말한다. 그래서 취득 당시 신고가액이야. 다만 연부로 취득하면 밑줄고 뭐를 신고한다? 연부금액. 이거 연부금액. 그럼 연부금액은 구체적으로 아까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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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이지? 매회. 괄호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100억, 100억, 100억. 매회. 5번. 아까 100억, 100억, 100억. 매회. 총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옆에는 뭐가 있어?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줄여서 계약금. 계약금도 돈이 나간 거지? 계약보증금을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이유는 돈이 나간 거니까. 제외한다 그러면 안 돼요. 원칙은 신고하라. 그럼 신고하면 대부분 사람 심리가 세금 덜 내려고 다운 계약서를 써서 적게 신고하지? 적게 신고하니까 예외는 뭐다?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이라는 단어가 나와. 시가표준액이 뭐다? 정부가 결정한 가액이야. 신고하라. 그 대신 정부가 결정한 가액 이상 신고해야 돼. 그래서 밑에 신고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신고 또는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거나 이건 무신고한 거야. 신고를 안 해. 무신고하면 표시가 없지?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 계산해. 그 중요한 건 오른쪽이야.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클 때, 적을 때. 적을 때는 신고가액이 없어지며 뭐를 과표로 한다?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는 어떻게 한다? 비교합니다.
둘 중 비교해서 어떤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큰 금액. 비교한다고요. 그래서 적게 신고해. 시가 표준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으로 가고 이해보다 크게 신고하지? 크게 신고하면 이렇게 신고가액으로 가는 거예요. 둘 중 비교해서 큰 거. 그래서 옆에 뭐라고 나왔어? 적을 때. 클 때가 아니요. 적을 때는 취득세가 덜 나오지?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럼 시가 표준액이 뭐다? 정부가 결정한 가액이야. 시가를 기준으로 표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 시가 표준액. 이거를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공시가격이라 그래. 시세의 7, 80%. 그래서 박스에 보면 시가 표준액 참고 용어가 나왔잖아요. 그죠? 시가 표준액 과세권자가 지방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보통 징수하는 재산세 과세 표준의 기준이 되며 취득세성 신고 납부 조세를 납세보자가 무신고할 때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의 기준으로 즉 정부가 결정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이라고요. 그래서 신고하세요. 정부는 뭐다? 기준이 되는 금액 시가 표준액을 만들어 놔요. 이거에서 비교한다. 그래서 신고하라. 그럼 어떻게 신고해야 신고가액을 믿어준다? 시가 표준액 이상 신고해야 돼. 같거나 크게 신고해야 돼요. 적을 때는 무신고 등을 하면 뭐를 갖고 계산한다? 시가 표준액. 그럼 용어 정리다. 밑에 토지. 자, 토지는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공시가격. 법률에 따라 1년에 한 번 공시하지?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법률에 따라 밑줄 그어 공시된 가격을 얘기한다. 그럼 공시된 가격은 땅은 뭐야? 개별 공시지가. 개별 땅값을 발표한다고요? 개별 공시지가. 이게 시가 표준액이야. 이거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공시가격. 개별 공시지가. 언제 발표해요? 언제 공시해? 5월 말까지. 타법에서 배워요. 땅값의 개별 땅값 공시지가는 언제 공시한다? 5월 말까지. 그 다음 우리의 주택. 그래서 주택은 세법은 뭐와 뭘로 나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눠요. 공동주택으로 나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뭐라 그래요? 개별주택가액. 공동주택은 뭐다? 공동주택가액이 공시가격이라고요. 그래서 1번은 뭐다? 공시된 가액이다. 자, 이걸 정리 잘해야 돼요. 토지는 법률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 뭐라고 나왔어요 거기? 개별 공시지가. 땅값. 지가가 땅값이야. 그 다음 주택은 단독과 공동으로 발표하겠죠? 단독주택은 뭐라고 찍혀 있어? 개별주택가격. 찾아야 돼요.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은 뭐라 그래요? 공동주택가격. 그래서 주택은 단독은 뭐다? 개별 발표한다. 개별주택가격. 공동은 뭐다? 공동주택가격. 이해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공시가격. 5글자로 뭐라 그런다? 시가표준액. 정리 잘해.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 요것만 잘하고요. 땅은 지가,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가액.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액. 그럼 발표할 때, 공시할 때 특징은 뭐다? 이거는 따로따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통합 공시합니다. 단독주택, 개별주택가액, 땅값과 건물가액을 통합, 합쳐서 발표해요. 시세의 7, 80%로. 우리가 교육용은. 그 다음 공동주택이 대표적으로 아파트지? 아파트도 땅값과 건물가액을 통합해서 발표한다.
그래서 시세의 몇 프로다? 7, 80%. 교육용은. 그러나 현실은 어떻게 해? 낮아요. 그죠? 지역마다 다 달라. 그래서 정부는 이 가격을 몇 프로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어? 90%까지. 그럼 세금이 계속 올라가겠죠? 매년 조금씩 올려. 그래서 90%까지 올리겠다 발표했어요. 결국 뭐다? 세금을 많이 걷겠다. 그럼 이해가 올라가면 취득세도 많이 내겠죠? 재산세도 많이 나와요. 땅값, 집값이 올라가니까. 자, 그 다음 밑에 건축물. 이거를 뺀 나머지 건축물. 상가 같은 거 어찌고 저찌고 이거는 1년에 한 번 누가 산정고시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 구청장이 1년에 한 번 우리의 상가 같은 거 토지건 주택을 뺀 나머지 구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이다. 밑에 3번 건축물 시가표준액 나와 있죠? 그래서 산정고시하는 건물 신축가액에 다음의 사항을 적용한다. 1번, 2번, 3번 각종 지수나 잔존가치일 등등등. 그래서 1번, 2번, 3번을 기준으로 해서 결국 누가 만든다? 옆에 적어. 건축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 이거를 건축물에 뭐라 그런다? 시가표준액.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런 공식을 통해서 결국 1년에 한 번 누가 만든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이 학원 건물에 뭐가 된다? 시가표준액이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런 공식을 통해서 결국 누가 만드는 거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라고요. 이런 전문적인 용어는 알 필요가 없다. 그럼 건축물, 이 학원 건물 누가 만들어? 여기 무슨 구야? 연제 구청장이 만들어. 알아들었죠? 연제 구청장이 1년에 한 번 산정고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뭐라 그래요? 부동산, 토지, 주택은 뭐다? 공시가격을 지방에서는 뭘로 사용한다? 시가표준액. 그리고 토지주택을 뺀 나머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을 누가 만든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다. 그래서 용어 정리 알고 가야 돼요. 세 가지. 토지는 뭐라고요? 개별 공시지가. 공시된 가격. 개별 공시지가 나왔잖아. 그 다음 단독주택은 뭐라 그런다? 개별 주택가액. 뭐 공시가 됐다 안 됐다 그런 건 지금 알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파트 등은 뭐라 그래요? 공동주택 가격.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아파트에 거주하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 아파트의 공시가격 1년에 한 번 알고 살아야지? 과연 내 아파트 값이 공시한 게 얼만가? 자, 넘어가요. 자, 특례. 별 딱 붙이고. 자, 특례는 뭐다? 특례는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만 써. 사실상 취득가액. 꼭대기 찾았어요? 이건 언제나 사실상 어떤 취득이므로 객관적. 왜 앞에 사실상이 붙었어요? 취득가액이 거래가액이죠? 취득가액을 언제든지 뭐다? 확인 가능한 취득이므로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만 쓴다. 그리고 연부로 취득하면 항상 뒤에는 뭐가 따라붙어? 연부금액. 그래서 이 사실상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과 비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6개, 5개는 아까 배웠잖아. 국, 수, 약자, 공판장.
공판장으로 가서 검증을 받아라. 검증받은 거래. 6개 여기는 그래서 박스에 별 딱 붙이라고요. 이 6개가 나오면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만 쓴다. 그럼 1번은 뭐다?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합니다. 그러면 속일 수가 없지? 취득일도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고 가격도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그 다음 2번은 뭐다? 외국으로부터 수입. 자, 수입도 날짜와 가격을 믿어줘요. 그리고 공경매. 우리가 공경매로 취득하면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경락대금. 속일 수가 없잖아. 그럼 경락대금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얘기한다.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판결문, 법인장부 나눠야 돼요. 이 판결문 앞에 적어. 판결문은 어떤 판결문이다? 확정된. 민사나 행정소송에 의해서 확정된 판결문은 속일 수가 없지? 판결문은 어떤 판결문이다? 확정된 판결문. 그래서 화해조서 이런 거는 안 믿어준다 그랬어요, 아까. 그리고 뭐다? 법인장부. 이 장이 뭐다? 법인장부. 그럼 여기 보세요. 법인장부는 얘가 뭐라고 그랬어?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죠? 그럼 분양가격이 장부 등으로 입증되죠?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뭐다? 장부로 증명할 수가 있다고요. 그럴 때는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 사회에서 뭐라 그런다? 분양가격. 계약서에 딱 찍혀 있잖아. 그럼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사회에서는 뭐라 그런다? 분양가격. 속일 수 있다 없다? 없다. 법인은 장부로 다 기록하잖아. 그래서 분양가격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5가지는 뭐야? 날짜도 믿어주고 뭐도? 가격도 믿어줘. 그럼 취득일은 아까 뭐라고 배웠어? 사실상 잔금 지급일. 가격을 물어볼 때는 뭐라 그런다? 사실상 취득가액.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뭐가 하나 나왔어 이제? 검증. 그래서 5개는 잔금 지급일도 믿어주니까 사실상, 가격도 믿어주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을 같이 쓰는 거야. 근데 뭐라고 나왔어? 검증. 요거. 여러분들이 사고에서 겪어봤잖아. 우리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물건 소재지로 가서 이렇게 거래했다고 검증을 받아야 돼요. 검증은 언제까지 받는 거예요? 검증은 누구랑 하는 거야? 개인 간에 거래하는 거야. 근데 원래 개인 간의 거래는 위로 올라가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딱 하나 밑으로 내려오는 검증받은 거래. 언제까지 검증 절차를 마쳐야 돼요? 며칠?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증 절차를 마쳐야 돼. 이거는 중개사법에서 배워요. 세법에서는 안 배운다고요. 검증. 그러니까 세금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검증은 개인 간의 거래야. 누가 검증 절차를 마쳐줘? 주로 중개업자가 마치죠? 중개업자는 내 매매계약서를 들고 소재지 지자체로 가서 이렇게 거래했다고 검증을 마치는 거야. 그럼 계약서를 들고 중개업자를 끼면 중개업자가 하는 거예요. 그럼 내 계약서를 딱 내밀면 공무원이 뭐를 줘? 뭐를 쓰라 그래요. 이렇게 계약서 그대로 옮겨 적는 거야. 못 적으면 또 가서 물어봐. 또 틀렸어. 못 적으면 또 물어봐. 또 틀렸어. 3번까지는 봐줘. 4번부터는 짜증내요. 그래서 중개업자가 대부분 간다고요. 그러면 공무원이 뭐를 줘? 신고, 필증을 즉시 발급해.
이건 세금 내는 게 아니라 검증 절차를 하는 거예요. 신고 필증을 주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거를 들고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내려가는 거야, 우리가. 그럼 이 검증을 받았다는 얘기는 거래가액을 믿어주겠다. 일단은 믿어줘요. 그러나 적게 신고할 수 있잖아. 그럴 때는 세금이 추후에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일단은 믿어준다. 그래서 검증받으면 취득가액이 뭐다? 검증된 가액입니다. 그럼 검증된 가액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얘기한다. 잘들 이번에 나올 게 검증이야 이거. 그럼 중개업자가 내 계약서잖아. 내 계약서를 들고 소재지 관할 지자체로 가서 이렇게 거래했다고 신고한다고요. 검증. 그럼 줄이 쭉 서 있어요. 뒤에 가면. 그럼 순서대로 가야죠. 그럼 여기 뭐가 날짜 있어? 뭐가 찍혀 있어? 잔금 지급일이 찍혀 있겠죠? 찍혀 있을 거 아니야, 계약서에. 12월 22일이 찍혀 있어. 그 다음 뭐가 찍혀 있어? 취득 가액. 가액이 5억이 찍혀 있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그럼 잘 봐요. 계약서 이거 개인 간의 거래죠? 개인 간의 거래 검증. 그러면은 취득 시기. 그리고 뭐다? 과세표준 따질 때. 자, 취득 시기는 언제예요? 검증받은 거예요. 계약서를 인정해요. 그대로. 언제? 12월 22일이 개인 간의 거래니까 취득일은 언제나 계약서에 써 있는 날짜야. 그리고 얼마로 검증을 마쳐서 5억. 그럼 취득 가격, 과세표준은 얼마다? 5억이라 그래. 검증. 잘 들어야 돼요. 취득일은 언제다? 계약상 잔금지급일. 과세표준은 얼마야? 5억. 이해를 뭐라 그런다? 사실상 취득가액. 잘 들어야 돼요. 이거. 검증. 취득 시기를 물어볼 때 취득일은 언제야? 계약상 잔금지급일. 왜 계약상을 쓴다? 개인 간의 거래니까 인정. 이날로부터 뭐다? 30일 이내에 검증 절차를 마쳐야 돼. 안 마치면 과태료를 물어. 이거는 알아들었죠? 그럼 취득가액은 5억을 인정해줘. 예, 5억을 뭐라 그런다? 세법용어로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얘기한다. 요렇게. 그래서 검증이란 단어가 나오면 취득 시기를 물어보는지 과세 표준을 물어보는지 달라요. 앞에는 계약상, 밑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인정한다고요. 검증. 그래서 우리가 취득 시기 배울 때 검증이란 단어가 안 나왔잖아요. 5개잖아, 취득 시기는. 나머지는 다 뭘로 간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갔다고요. 계약상이에요, 계약상. 다시 아까 취득 시기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가는 거는 5개밖에 없었잖아. 국수, 공판장, 취득 시기 물어볼 때 검증이 안 나왔지? 그럼 검증은 개인 간의 거래니까 취득일이 언제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그래서 취득일에서 믿어주는 거는 5개밖에 없어요. 사실로 가는 거는. 그래서 꼭 기억하자. 검증이 나오면 취득 시기는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계약서를 갖고 인정한다. 그러나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간다. 5억이 과표가 되는 거예요. 됐죠? 됐잖아요. 자, 원인이 뭐일 때? 유상일 때. 됐어요?
자, 448쪽. 자, 오른쪽 봐요. 자, 오른쪽 보면 이제 449죠? 간주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이잖아. 자, 꼭대기. 자, 이번에는 유상승계 취득이 아니라 무슨 취득이다? 간주 취득. 취득으로 본다. 지목 변경, 토지 변경, 꼭대기 뭐다?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줄. 증가한 가액. 개수했다. 차량 경외장비 선박 종류 변경은 간주 취득이야. 그럼 간주 취득은 지목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간주 취득이죠? 증가한 가액. 이건 취득이 아니잖아. 증가한 가액을 과표로 한다고요. 자, 그 다음 2번 지목 변경도. 자, 지목 변경도 간주 취득이죠? 취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를? 증가한 가액. 기초는 여기까지 하는 거야. 1번, 2번은 뭐다? 증가한 가액이다. 1번도 증가한 가액. 그래서 2번도 뭐다?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요. 딱 기초니까 첫 번째 줄만 알면 돼. 자, 칠판 보자고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기초에서 알아야 될 거는 유상이야. 그럼 취득 가격을 몇 가지로 구분한다? 두 가지. 1번, 2번, 몇 번? 3번. 셋 중에 하나예요. 1번, 2번, 3번. 원칙은 신고가액. 적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 6개. 국수, 공판장, 검증은 언제나 사실 확인이 가능하지? 사실상 잔금, 사실상 취득가액.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한다. 이제 번호로만 답해봐요. 갑돌이가 을돌이로부터 땅을 취득했다. 갑돌이가 을돌이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 과세표준은 뭐다? 신고가액. 적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 갑돌이가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과세표준은. 갑돌이가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과세표준은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 다시 한번 갑돌이가 을돌이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하면 과세표준은 신고가액. 적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 갑돌이가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 그럼 결론은 뭐다? 6개. 6개를 뺀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한다. 6개를 뺀 나머지. 그럼 이 6개는 시가표준액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거래가액이 언제나 확인이 되므로. 자, 이제 이번 출제 32회 때 출제 예정이에요. 검증자가 들어가면 중개업자는 내 매매계약서를 들고 물건 소재지 지자체로 가서 검증을 마쳐야지. 그럼 취득일은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뭐다? 무조건 계약상 잔금 지급일. 알아들었어요? 그럼 5억을 검증받으면 5억을 믿어줘. 5억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프린트 한번 봐요. 그리고 오늘 프린트는 뭐다? 우리가 1페이지는 했잖아. 첫째 시간에. 그럼 뒤에 복습 문제가 나와 있어요. 괄호 놓기. 절대 이 괄호는 지저분하게 만들면 안 돼요. 연필로 쓰면서 복습하는 거라고요. 똑같잖아. 그죠? 자, 그럼 3페이지 봐. 3페이지. 자, 지금 금방 뭐 배웠어? 과세표준. 과세표준 나왔잖아. 자, 매매. 매매는 유상이죠? 매매는 유상이잖아. 원칙은 뭐다? 신고가액. 예외는 뭐다? 시가표준액. 특례는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 몇 개? 6개. 동그라미 6개. 국이 뭐다? 국가. 수가 뭐다? 수입. 외국으로부터 수입. 공은 공경매. 판은 판결문. 장이 뭐다?
법인장부. 모르면 입문서 봐야 돼요. 뭐가 나왔어? 검증. 6개. 6개. 그럼 앞에 봐. 1페이지. 1페이지는 동그라미가 5개밖에 안 나왔잖아. 취득식이. 1페이지 봐. 그럼 1페이지 보면 사실상 잔금 지급은 5개밖에 없어. 그럼 검증은 어디로 가는 거야? 1페이지에. 계약상으로 가는 거지. 1페이지에 검증이 없잖아. 그럼 검증받은 거래는 취득일이 어디로 가는 거야? 계약상 잔금 지급일. 그리고 명시되지 않을 때는 CF 뭐라고 나왔어? 60일이 경과한 날이 취득일이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 봐. 취득 시기에서 믿어주는 거는 몇 개밖에 없어?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 그럼 넘겨. 넘기면 3번에 믿어주는 거는 몇 가지가 나왔어? 6개. 6개잖아. 3페이지. 자, 그리고 밑에 뭐가 나왔어? 시가표준에. 용어. 자, 공시된 가격이죠? 자, 토지는 땅값이잖아. 개별 공시지가. 언제까지 공시한다? 5월 말까지. 타법에서 배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택은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하지? 단독은 뭐라 그래요? 개별주택가에. 개별 발표해. 그러나 공동은 공동주택가에. 언제 발표한다? 4월 말까지. 그리고 이거를 뺀 나머지 건축물은 결론이 뭐다? 오른쪽.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뭐다? 산정한 가액이다. 딱 정리되어 있어요. 포인트만.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들어가면 이제 프린트가 달라져요. 알아들었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과세표준이 결정됐잖아. 과세표준이 결정돼. 그럼 여기에다 이제 뭐를 곱해야 돼? 세율. 세율을 곱하면 뭐가 나올까요? 산출세. 지금부터는 뭐를 배운다? 세율. 자, 취득세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세율이에요. 세부담률. 자, 한 장짜리로 가자고요. 입문서로. 자, 450페이지. 세율 나와 있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과세표준의 세율. 취득세는 물세다, 인세다? 물세잖아. 물건가에다가 일정한 비율을 곱하죠? 물건을 중심으로 과세한다. 그럼 세율은 법에서 무슨 세율을 곱하라? 비례세율. 일정하게 곱하는 게 비례세율이잖아. 그래서 원인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다르게 곱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차등 비례세율이다. 절대로 취득세는 누진세율을 안 써요. 취득세는 물세다, 인세다? 물세. 물건 중심으로 과세한다고요. 사람을 안 따져. 그럼 물건에다가 일정한 비율을 곱한다. 무슨 세율만 쓴다? 비례세율. 그래서 원인에 따라 비례세율을 다르게 곱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다르게를 차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만들어? 법에서 만들어. 법에서 만든 거를 지방에서는 무슨 세율로 쓴다? 표준세율. 무겁게 매기는 뭐 중과세율, 특례세율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럼 지방에서는 표준세율, 중과세율, 뭐 특례세율 이런 게 있는데 기초는 표준세율을 반드시 암기하고 내년으로 넘어와야 돼요. 자, 이 비례세율은 어디서 만들어? 법에서. 법에서 만든 거를 지방에서는 표준세율, 중과세율, 한쪽만 과세하는 특례세율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럼 기초에서 배울 거는 표준세율입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돼. 표준세율. 자, 꼭대기 450조. 꼭대기 봤어요? 그래서 취득세는 과세 대상 물건의 성격과 종류 및 취득 방법에 따라 무슨 세율? 표준세율. 나왔잖아. 표준세율. 그리고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 나누며 세율 구조는 뭐다? 차등 비례세율이다. 누진세율을 안 쓴다고요. 차등 비례세율.
일정하게 곱하되 원인에 따라 다르게 곱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차등. 차등은 뭐다? 다르게. 원인에 따라 다르게. 자, 그래서 개요 나와 있다. 개요 나와 있죠? 자, 지금부터 뭘로 배운다? 표준세율이라는 단어가 나와. 딱 옆에 적어. 표준세율은 조정이 가능한 탄력세율이다. 그래서 지자체, 조례, 조례도 하나의 법이에요. 조례에 의해서 몇 프로?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항상 표준세율은 조정이 가능한 무슨 세율이다? 탄력세율이다. 그래서 양과로 2번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뭐를 배운다? 표준세율을 배운다고요. 그래서 표준세율은 조정이 가능한 무슨 세율이다? 탄력세율이다. 그래서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어디 뒤에 나올 거예요. 나와 있어요, 거기? 나와 있잖아. 1번에 포인트가 뭐다?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알았죠? 조례에 따라. 조례도 지방자치단체의 법이에요. 알아들었어요? 50%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이거를 우리는 표준세율 또는 어떤 용어를 쓴다? 탄력세율. 항상 표준세율은 탄력세율이다. 그럼 잘 들어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표준세율로 들어간다. 그럼 이 표준세율이 뭐다? 옛날의 취득세 표준세율과 옛날에 뭐다? 등록세 표준세율을 합쳐서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세율 옆에 적어야 돼요.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과 옛날에 등록세 표준세율을 합치는 거라고요. 자, 지금부터 잘 들어.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은 2%야. 언제까지? 2010년 12월 말까지. 이러다가 2011년 1월 1일부터는 합쳤다 그러죠? 2010년까지는 취득세 따로, 소유권, 등록세 따로따로 과세해서 그래서 11년 1월 1일부터는 합쳐서 예를 들어서 신축했잖아. 신축하면 취득세 표준세율은 2%야. 10년까지. 등록세 표준세율은 0.8이야. 요렇게. 그래서 10년까지는 따로따로 하다가 11년 1월부터는 어떻게?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몇 프로를 부담한다? 2.8이야. 10년까지는 어떻게 과세했어? 2% 따로. 등록세 0.8 따로따로 과세하다가 등기를 늦게 하지? 11년 1월부터는 합쳐서 어떻게 한다? 2.8로 과세한다. 왜? 0.8을 빨리 거두려고. 그래서 취득세 표준세율은 항상 취득과 등기를 합친 세율이다. 합친 거야, 합친 거. 그래서 원인을 5가지로 나눈다. 그럼 첫 번째 원인이 뭐다? 드디어 나왔다. 유상이잖아. 유상이잖아, 유상.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기초. 원인이 유상, 원인이 상속, 원인이 증여, 원인이 원시, 원인이 공유. 그래서 기초는 이 5가지를 알아야 돼. 이렇게. 이 5가지를 알고 나머지는 1월 달에 배워. 원인을 몇 가지로 나눈다? 5개야. 자, 일단은 표시에 5개를. 유상, 1번. 딱 동그라미 쳐, 유상. 자, 오른쪽 와서 2번은 뭐다? 상속. 오른쪽에 2번. 상속. 찾았어요? 자, 3번. 오른쪽 밑에 상속 외의 무상은 증여를 얘기하는 거야. 3번은 증여. 상속 외의 무상은 증여를 얘기하는 거요. 자, 그 다음 4번을 찾아야지. 넘겨.
원시 나왔네. 4번 원시 찾았어요? 자, 5번, 6번은 묶어. 5번, 6번은 묶어. 공유, 합유, 총유, 즉 분할 등기야. 5번, 6번은 묶어요. 공유물, 합유, 총유물의 분할 등기. 세율이 똑같아요. 5가지 찾았어요? 5가지를 찾아야지 이렇게 원인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곱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무슨 세율이라고 얘기한다? 지방에서 차등, 비례세율. 그래서 취득세, 표준세율 문제 풀 때는 원인을 먼저 봐야 돼. 원인을 5개로 나눠와서 일정한 비율을 다르게 곱해요. 자, 다시 왼쪽으로 갑니다. 몇 페이지? 앞으로 가요. 앞으로 450페이지. 450페이지 1번 유상 나와 있죠? 자, 유상 찾았어요? 자, 유상은 대표적으로 뭐다? 매매. 아주 중요한 거는 뭐다? 교환, 공경매 이런 거 다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거지? 유상 옆에 적으라고요. 매매. 교환 시험은 유상이라고 안 나와. 이렇게 유상으로 나오면 다 암기해버리니까 교환. 그러면 유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환은. 대표적인 거. 매매, 공경매, 교환은 유상이다. 그럼 농지를 대가를 주고 취득했지? 농지. 그럼 농지는 몇 프로야? 3%. 3%. 물건가액의 3%라고요. 농지. 시험은 천분비로 나와. 왜? 3% 하면 다 맞추니까 고급스럽게 천분비로 나와요. 3% 하면 다 맞추니까. 그럼 뭐라고 나왔어요? 1,000분의 30이잖아. 이거를 몇 프로다? 3%. 천분비로 표시합니다. 100분비로 표시하면 나머지는 소수점이 나와. 그래서 천분비로 표시하는 거예요. 3%를 뭐라 그런다? 1,000분의 30. 자, 그 다음 밑에는 말고 리를 봐. 밑에. 니은 디귿은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리을. 제일 밑에 봤어요? 농지주택 외. 자, 그래서 농지주택 외는 몇 프로가? 4%. 그래서 원인이 유상일 때는 제일 비싸. 왜 제일 비싸? 능력이 있으니까. 돈 주고 사는 거잖아. 대표적으로. 제일 비싸.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농지는 몇 가지를 얘기한다?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를 취득세에서 농지라고 얘기합니다. 4개.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까지가 농지예요. 딱 적고.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전답을 뭐라고도 얘기해요. 전답을 논밭. 논밭은 맞고 전답은 헷갈리고 똑같은 거예요. 전답을 뭐라고 얘기한다? 논밭. 똑같은 거예요. 지적법 28개 지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야. 4가지를 농지라고 얘기한다. 그럼 유상일 때는 3%. 그럼 농지가 아닌 거는 몇 프로야? 4%. 그럼 과수원을 돈 주고 사면 몇 프로야? 3%. 과수원을 돈 주고 사면 3%야. 임야를 돈 주고 사면 4%야. 임야는 외로 들어가잖아. 4%. 4개만 3%라고요. 4%. 그럼 상가를 분양받으면 몇 프로야? 상가를 분양받으면 4%. 분양은 유상이잖아. 상가를 분양받으면 4%야. 그래서 사후에서 우리가 상가를 분양받지? 취득세는 4%. 밥 풀떼기까지 부가세까지 하면 4.6%를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가세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오로지 취득세만. 임야를 돈 주고 사면 몇 프로? 4%. 상가를 분양받으면 몇 프로? 4%. 비싸요. 알아들었나요? 이게 원인이
유상이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밑에 농지, 주택, 왜 이게 4%야. 리을이 알아들었어요? 자, 오른쪽으로 가야지. 오른쪽으로 가면 상속이야, 원인이. 상속이지? 상속. 역시 두 가지로 나눠져. 농지를 상속받으면 몇 프로야? 2.3%. 2.3. 시험은 천분비로 나와요, 고급스럽게. 2.3을 뭐라 그런다? 1,000분의 23. 그러니까 퍼센트를 외우면 숫자는 자동이요. 23. 그 다음 농지 외에는 비싸지. 2.8. 이렇게.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자, 여기 봐요. 세율이 어떻게 돼? 2%보다 더 많잖아. 자, 잘라. 옛날에 취득세는 몇 프로라 그랬어? 2%라 그랬어. 옛날에 10년까지. 옛날에 취득세는 2%야. 옛날에 등록세는 신축일 때는 0.8이라고요. 그럼 여기 봐. 그럼 상속은 어떻게 돼? 옛날에 취득세는 2%고 옛날에 등록세는 0.3%야. 합쳐서 뭐다? 2.3. 그래서 등기를 합친 거니까 2%보다 다 많은 거야. 특정한 것 빼고. 그럼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뭐야? 2.8이야. 그 앞에 거는 취득세예요. 뒤에 거는 옛날에 등록세 합쳐서 부담한다고요. 그럼 잘 봐. 농지를 상속받으면 몇 프로? 2.3. 농지를 유상 취득하면 3%. 이렇게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가를 분양받으면 몇 프로야? 4%. 상가를 상속받으면 몇 프로야? 2.8. 이렇게 원인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곱한다. 무슨 세율이야? 6글자로 차등비례세율. 이거 4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비례세율이야. 원인에 따라 비례세율을 다르게 곱하죠? 차등. 이렇게 해서 상속까지 했네요. 자,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자, 징여. 상속 위에 무상은 징여야, 징여. 잘 봐, 징여야, 징여. 징여잖아. 상속 위에 무상은 징여야. 그러면 징여받으면 몇 프로라고 찍혀 있어요? 1000분의 35. 이거는 1000분의 35야. 그럼 몇 프로야? 일반인들은, 여러분들은 징여받으면 3.5%를 준비해야 돼. 그리고 누가 받았어? 비영리 사업자. 빗자가 들어가요. 2.8. 이렇게 징여도 다르게 차등비례세요. 일반인이 받으면 3.5. 천분비로 뭐다? 1000분의 35. 그럼 이거는 뭐를 합친 거야? 옛날에 취득세 2%와 옛날에 등록세 1.5를 합친 거야. 그럼 누가 받아? 비영리 사업자. 비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비영리 사업자는 어디에서만 쓰는 용어다? 징여에만. 그래서 비영리 사업자 나와 있죠? 비영리 사업자가 누구예요? 비영리 사업자가 할렐루야, 종교, 나미에미 타불, 종교단체 또는 학교 이런 게 비영리 사업자예요. 그리고 각종 복지 사업하는 분들, 복지센터 이런 게 비영리다. 2.8. 그럼 비영리를 뺀 나머지는 3.5야. 그럼 여러분들이 징여받으면 몇 프로를 모아놔야 돼? 3.5. 공시가격에 3.5를 부담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징여받았다. 나야 나 몇 프로를 모아놔야 돼? 공시가격에 3.5%를 모아놔야 취득세 신고할 수 있어요. 나야 나 3.5. 비영리 사업자, 학교, 종교, 복지 이런 게 비영리죠? 그렇게 간다고요. 자, 넘어가 볼까요? 자, 452쪽 꼭대기. 자, 꼭대기. 뭐가 나왔어? 비영리가 나왔잖아. 중요한 거는 비영리 사업자는 어디에서만 쓰는 용어다? 징여받았을 때만.
이거 잘 봐야 돼요. 비영리 사업자는 증여받았을 때만 쓰는 거예요. 농지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야? 상속이나 유상에만 농지를 쓰는 거예요. 농지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다? 유상이나 상속에만. 증여, 비영리 사업자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야? 증여. 그래서 1번 종교 제사, 2번 핵교. 비영리 나왔잖아. 핵교. 그 다음 3번 사회복지 이런 거. 복지 사업하는 거 다 비영리 사업자예요. 들었어요? 5번 정당. 자, 그래서 비영리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다? 증여. 자, 4번 원시. 원시잖아.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는 원시는 뭐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유, 수면, 매립, 간척해서 토지가 되지 최초로 취득하는 거다. 그럼 공유, 수면, 매립, 간척은 최초의 취득이에요. 또는 뭐가 있다? 신축. 신축 이런 것도 최초의 취득이잖아. 신축. 이런 거. 공유, 수면, 매립, 간척은 세율이 몇 프로? 2.8이야. 항상 2%보다 커요. 2.8. 원시의 대표적인 이름은 뭐다? 공유, 수면, 매립, 간척. 시험은 원시라고 안 나와요. 공유, 수면, 매립, 간척, 원시. 또는 신축 이런 거 원시입니다. 그 다음 5번, 6번은 묶으라 그랬죠? 공유, 합유, 총유, 분할 등기야. 처음에는 공동으로 취득했지? 공동으로 취득해서 이제 분할하는 거야. 자기 걸로. 그럼 공유, 합유, 총유는 몇 프로다? 2.3%다. 이렇게. 일단은 여기까지를 암기해야 돼. 2.3. 이제 주택은 이제 좀 쉬었다 해야 돼. 5번, 6번 묶으세요. 공유물 분할 등기. 합유물, 총유물은 같이 간다고요. 자, 가장 높은 게 어디로 가? 유상. 능력이 있으니까 가장 높아. 가장 낮은 게 2.3이야. 다 2%보다 높아요. 자, 이거 꼭 암기해야 돼요. 잘 봐요. 원인을 칠판 주목하고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인을 몇 가지로 나눈다? 5개. 항상 이 말은 교환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유상은 다 맞히니까.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그럼 농지는 어디에서만 쓰는 용어다? 농지는 유상과 상속. 그리고 비영리 사업자는 어디에서만 쓰는 용어다? 증여. 여러분들이 증여받으면 몇 프로 취득세를 부담한다? 3.5. 나야 하나 3.5를 부담해 놔야 돼요. 뭐에 3.5야? 증여는 거래가액이 없지? 공시가격에 3.5를 모아놔야 돼. 이게 돼야 그 다음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몇 가지로 나눈다? 5개. 좌우간 한 번에 안 돼요. 자꾸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여기 보세요. 자, 칠판 보자고요. 자, 두 번째 시간은 뭐를 배웠다? 과세표준과 세율을 배웠어요. 여기 뭐라고요? 과세표준은 원칙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신고한다.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뭘로 간다? 시가표준액. 그러나 6개는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만 쓰고 6개. 나머지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금액을 쓴다. 그리고 이번에 출제되는 거 검증이야. 검증은 개인 계약서를 들고 신고하는 거예요. 중개업자가. 그럼 날짜는 계약서에 나와 있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5억을 뭐라 그런다? 검증된 가액. 5억을 뭐라 그런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세율은 표준세율이죠? 이 표준세율은 항상 뭐와 뭐를 합친 거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거다. 옛날에 10년까지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야? 2%. 2%야 신축일 때. 신축은 원시니까 282로 가는 거야. 그래서 저기 원시는 뭐라고 찍혀 있어? 282라고. 항상 표준세율은 취득과 등기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그 프린트 3번에 보면 8번에 표준세율은 나왔잖아, 괄호가. 프린트에 뭐랑 합친 거야? 소유권 취득과 등기를 합친 거다. 자, 소유권 취득은 몇 프로야? 2%. 등기는 원인에 따라 5개로 나눠져요. 소유권 취득이 몇 프로라고? 2%. 소유권 등기는 원인에 따라 5개로 나눠진다고요.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